이렇게 시작할게요. 네. 선생님께서는 최근 이런 지지율 하락 현상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이걸 좀 돌파할 수 있는 총리님만의 보관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정부 조직 개편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여당 대표 취임 2주 만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꼭 무슨 인과관계를 국면과 설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꼭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지지율에 이 변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일단 이해를 합니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께서 국민주권정부에 원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내란을 극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도실용 또는 실용의 관점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려라 라는 두 가지 명확한 이 요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시작할 때 받은 절대 과제입니다. 그것을 일관되게 시행해 가는 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날 어떻게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가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 개편은 오늘 시점에서 제가 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논의의 대략의 방향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 대선 시기에 대선 공약 등등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략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과 언론이 상당히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국정기획위가 정리되는 단계에서 표현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한 측면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그 대략 이미 알고 계신 방향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다 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시기와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제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께 민감하고 핵심한 쟁점은 반드시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수까지 시키고 있는데 정부 여당 간 개혁안에 대해서 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모든 개혁, 모든 입법은 정부 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더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쟁점이든지 그 쟁점을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분히 쟁점이 무엇인지를 공유된 상태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그리고 큰 방향으로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 이런 것은 이미 누차 대선 공약 등을 포함해서 제기가 되었고 또 그것을 실현할 것이라는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의지도 누차 확인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아마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실 것이고 아마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큰 대로는 어찌 보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대로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청래 대표가 최대한 빠른 시기에 빠른 속도로 그것을 진행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 사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보니 관련되어 있는 뭐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그렇듯이 이슈들이 많고 또 딱 어떤 개혁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사안의 이슈들도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 어떤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경우는 검찰개혁을 상당히 강조해서 주장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의견이 다른 내용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측면으로 저희들이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간다. 다만 그 과정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이 보실 때 조금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 간에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이 조율할 시간을 충분하게 갖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도 제가 관련 장관님들하고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논의를 한 것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그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설계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국회에서의 그 입법 과정을 둘러싼 토론도 있는 것이고요. 뭐 필요하다면 공청회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그것을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MBC의 김정우 기자님.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MBC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번 정부의 주요 과제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국가수사위는 총리 산하에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옥상 구조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진척과 별개로 총리님께서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아까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에 대해서 국회 토론회나 공청회에 언급하셨는데 따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모색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그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개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개인으로서 답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으로서 답을 하고 나면은 좀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개인으로서 답을 하겠습니다. 개인으로서 답을 한다면은 국가수사위원회가 한편으로는 이 검찰의 기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했을 때 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에 예를 들어 중수청 를 두거나 또는 어떤 수사기관 간의 여러 가지 소관 문제에서 생기는 문제를 조절하는 기능을 두면 어떠냐 하는 취지로 처음에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그야말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총리 산하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많은데 그야말로 기관 간의 어떤 조정 외에 실질적인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하거나 지휘하는 기능까지를 위원회 체계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 스스로는 좀 풀려야, 그것이 풀릴 때 저도 이렇게 국가수사위원회 체제로 총리 아래 두는 것이 타당하겠구나.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가 제기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그런 위원회 체계로 기능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아직은 제가 못 갖고 있는 상태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가령 중수청을 법무부 또는 뭐 행안부 어느 산하에 두느냐 하는 문제와도 연동해서 관련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 해법의 하나로 국가수사위원회가 애초에 안으로 제기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굉장히 유의미하다. 다만 실제로 그것을 그 총리실 하나에 둘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제가 보면서는 이것이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토론의 영역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떤 방식의 토론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역시 가장 적합한 방식은 그래도 입법을 주로 담당해야 될 국회를 중심으로 토론의 형식을 다양하게 만들고 거기에 정부가 의견을 내는 방식이 제일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토론회나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다 더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 토론회 형식 같은 것들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러한 그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 검찰개혁의 속도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님과도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고, 또 그 문제와 그 속도 감각에 대한 필요성,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원칙과 관련한 부분의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최대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속도 관련해서 방금도 총리님 말씀하셨는데